모든 것은 하나의 댓글로 시작되었다. 나 거모은 화산기안의 찐팬이다. 위협 세계관 속 감히 지존이라 부를 수 있는 화산의 13대 제자 매와 검조 청명. 천하 3대 검수인 그였지만 일생의 적과 싸우던 중 자신의 모든 사람을 잃었습니다. 천하를 피로 물들인 악귀의 집단 마교의 교주 천마의 맞선 대가. 아쉽구나, 화산의 제자야. 이곳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다면 나를 죽였다는 영광을 일평생 누릴 텐데. 주둥아리 닥쳐. 나는 천마의 이름으로 너의 검이 화산의 검의 천하체 이름을 인정한다. 닥치라고! 내게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진정 천마라는 이름에 걸맞은 존재가 되었을 것을. 기억해라, 화산의 제자야. 이것은 끝이 아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마도. 화산이요. 결국 청명은 소중했던 모든 이의 죽음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지만 화산이 이곳에서 흘린 피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언제고 매화는 지기 마련이지. 그렇게 화산파의 형제들 곁에서 눈을 감는 청명. 그러니까 매와 검존의 뚝배기를 깨는 누군가. 천마인가? 천마! 눈을 뜬 청명이 앞에 서 있는 건 천마가 아니라 저 1,000원만 주세요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저 거지놈이 지금 날 위협하는 건가? 거지 중에도 하급 거지로 환생한 청명. 하지만 강한 말고도 승질머리와 예의 없기가 천하 제일이었던 청명은 처맞게 되고 이후 자신이 난생 처음 보는 어린아이로 환생했던 걸 알게 됩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천마가 죽은 지 100년이라고 했냐? 100년!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더냐! 자신이 지켜낸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흐른 시간대에 부활한 청명.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수백 년 뒤의 세상. 그제서야 떠오르는 이름. 화산은 어떻게 됐냐? 화산이 뭔데? 981방에 화산파란 데는 없어. 목숨을 던져 천마를 막은 화산파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죠. 무림의 정파 중 큰 영향력을 끼치는 10개의 문파 9파 1방. 왜? 화산파 사용자들의 죽음 위에서 목숨 바쳐 얻어낸 승리. 그런 화산이 망했다? 결국 청명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화산파로 향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하지만 환생한 몸은 거지로 살아온 소년의 몸, 매화 검존 시절의 육체가 아니었기에 먼 화산파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었죠. 하지만 부활한 청명의 머릿속엔 수많은 신공절학들과 화산의 모든 무학과 역사가 들어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무공 중 청명이 선택한 무공은 육합.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육체를 완벽하게 정화해주는 무공.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청명에겐 가장 알맞은 무공이었죠. 그렇게 이 작은 몸에 가장 정순한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안녕하십니까 장문인! 번더 청명 화산에 입문하고 싶습니다. 청명은 호기롭게 험한 산을 올라 화산파에 입문한다 외쳤지만 지금 화산파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나 달랐죠. 화산파 현판! 우리 장문 사염이 아침마다 올라가서 낚던 그거 어디 갔냐고 그거! 연무장이 왜 흙바닥이야? 깔려있던 청광석 어디 갔어? 살림이 어려진 화산파는 문판의 각종 보물과 건물들을 모두 팔아버렸죠. 어린 내가 알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도사가 이런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게 민망하긴 하지만 영광의 상처라고나 할까. 영광은 얼어 죽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무슨 죄가 있겠냐? 망해가는 문파를 지금껏 붙잡고 있어온 너희가 가장 고생이었겠지. 문파의 사형제들은 천마를 지우기 위해 적진에서 모두 죽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어린 수련생들이 지금까지 화산을 이끌고 왔기에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한시라도 빨리 이 난장판에 개입해야 한다. 저는 화산에 입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청명은 화산파의 막내 3대 제자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때 야,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테니까. 어김없이 존재하는 신고식과 덧세문화. 그래도 귀여운 사문의 후임들인데 예뻐해줘야지. 내가 예뻐하는 방식은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를 수 있다만. 잠시 후 사형 목에 힘줘요. 일단 좀 맞고 시작하자.
이 사형 그렇게 선배들의 서열 정리부터 알차게 시작된 화산 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었고 전 이거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미친놈들! 이건 아이들을 망치는 짓이다! 무예를 전승해줄 사람이 다 죽고 실력파 기자들의 가르침이 끊기자 기초를 배워야 할 제자들에게 근본이 빈약한 화려한 무학을 전수하고 있던 화산. 하늘 참 푸르기도 하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결국 청명의 선택은 내일 몇 시 초까지 애들 전부 100매간 앞에 모이라고 해. 적극적인 자세 좋아. 가봐. 현재 재물, 무학, 그리고 인재 아무것도 없는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화산. 이 중에 당장 손쓸 수 있는 인재부터 손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미덥지 않은 사형들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매일 새벽 같이 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사형 그렇게 시작된 현존무림 최고 강도의 수련은 청명과 제자들을 1065. 이례적인 속도로 성장시키고 처음엔 불만이 가득했던 제자들도 본격적으로 무인이 되어가는 듯한 자신들을 보며 앞으로 화산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나오시겠다. 대체 돈은 언제 갚을 거요? 이판국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화산파. 아까 그놈이 태화로의 루즈라는 게 정말이냐? 태화로의 루즈가 화산에 돈을 빌려주고 화산의 정강을 몰수하려 든다고? 원래 화산의 소유였던 태하루가 화산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불문에 이런 말이 있지. 살불살조. 진정한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를 어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나는 간다. 진정한 도를 찾으러. 결국 청명은 이 일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아내기 위해 태하루로 잠입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찾지 못하게 된 장부를 빌미로 화산에 거짓 빚을 만들어 이자에 이자까지 받으려 한 자랑이다 인마! 파렴치한 녀석들이었죠. 이를 반박하려면 예전의 장부와 돈이 필요한데 그때 청명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문파의 대표 장문이들만 드나들 수 있었던 비밀 창고. 그곳을 털면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나긴 수색 끝에 비밀 창고가 있는 곳을 알아내지만 현재의 장문인 현종은 이미 그 창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장문인의 무학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해 문을 열지도 못하고 모든 짐을 짊어진 채 매일 밤 홀로 흐느끼고 있었죠. 다행히 지금 여기 와 있는 건 매와 검존 청명. 문을 열기에는 아직 내공이 미숙한 청명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신의 선천징기를 걸고 그 시절의 무공을 사용하여 화산의 보물 창고를 개방합니다. 그렇게 창고의 문이 열리고 가난했던 화산은 청명 덕에 각종 보검과 재물, 실전됐던 무학들과 모든 장부들을 되찾게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뻔뻔한 상인들은 장부를 찾은 줄 모르고 갑질을 지속하다 장문인의 분노를 사게 되고 과거 화산의 이름 덕에 벌어왔고 불렸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장문인의 마지막 자비로 최소한의 자금과 짐을 받은 상인들은 눈물을 삼키며 고향으로 향하는데 청명이 그냥 보낼 리가 없죠. 상인들 뒤에 숨어있던 세력까지 모두 해치운 후 너를 보낸 놈에게 똑똑히 전해라. 그렇게 얻게 된 돈들로 그간 낡아 있던 정강을 새로 세우고 식사인 고기 반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적인 것 같았던 청명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는데 선천징기를 끌어다 썼기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선 귀한 영단을 먹거나 고수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의 화산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불현듯 매화 검존 시절에 숙취 해소제로 쓰던 영단이 떠오릅니다. 있다. 과거에 자신이 농땡이를 칠 때 장문인을 피해 술을 마시던 절벽. 이 가파른 절벽을 이 몸으로 오를 순 없으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도착한 전생의 농땡이 장소. 어마어마한 설매단이 한가득. 그 시절엔 단전에 기별도 안 가는 숙취해소제였지만 지금의 청명에겐 기연이나 마찬가지. 이 넘쳐나는 기운을 거르고 걸러서 선천징기의 균열을 채워가며 전신의 기혈로 흡수시키자 회복을 넘어 내공의 다음 단계로 각성합니다. 부러진 뼈와 상처가 모두 회복되고 오히려 더욱 단단한 몸을 가지게 된 청명. 들어올 때 힘겹게 들어왔던 이곳을 가볍게 뛰어서 돌아갑니다. 영단? 그리고 이번에 얻은 영단들을 훈련에 지친 사형들에게 몰래 하나씩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한텐 비밀이야. 화산의 제자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발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무학과 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니 또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는 화산. 그간 사기꾼들이 맡고 있던 상단을 맡아줄 사람이 없었죠. 도 닦는 도사들이 장사를 하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고 그때 사형인 조골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 황대인만 멀쩡하셨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황대인.
이 모든 일이 해결이 가능한 거상 중의 거상이었죠. 그럼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당장 그 양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황대인은 지금 1년째 병상에 계시거든. 그때 마침 황대인이 소속된 은하상단에서 서신이 오는데 병상에 누운 황대인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마치 마교에 무하게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같았죠. 전마와 함께 10만 대산에서 끝장낸 줄 알았는데 마교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니 무엇보다 막대한 보답이 청명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봐. 그 길로 청명은 은하상단으로 홀로 향해버립니다. 지금 황대인을 치료 중인 건 종남파의 장로였는데 사실 종남과 화사는 같은 도가문파로서 오랜 원수지간이었죠. 그 시절 청명은 만나는 종남파 사람들마다 아니 진짜 저 패고 다녔고 이 정도면 청명 때문에 원수인 거 아니야? 어쨌든 종남은 현재 화산의 부재로 인해 천하제일의 도가문파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편 종남의 장로는 치료를 위해선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화산에서 사람이 찾아오죠. 바로 청명의 등장. 이에 종남의 장로가 회방을 놓지만 지금껏 증세를 맞춘 건 처음이라 바로 청명을 안으로 들이게 되죠. 확실히 마화의 증상이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마화는 아니고. 이렇게 청명이 내공을 주입하자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어설퍼. 이어서 청명이 생각한 이 병의 원인은 즉 내부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한편 황대인의 치료에 호전이 있자 종남의 장로는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이에 종남의 제자는 묘책을 생각해내죠. 화산과 종남이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다는 것을 모를 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만난 김에 서로의 검을 비교해보다가 조금 손속이 과했다면 그리 흠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종화주예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욱 명분이 될 것입니다. 비물을 핑계로 청명을 다치게 할 속셈이었죠. 그러자 종남의 장로는 그를 막아섰는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는 이는 내가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 말란 척 면피를 하며 허락의 신호를 던진 장로 그리고 맞이하는 두 문파의 제자. 화산의 제자분을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저는 종남의 이송백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 제게 드높은 화산의 검을 한번 견문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송백은 청명이 거절할 걸 생각해 거절을 못 피할 다음 수까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싸우자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수련 혹은 비물을. 싸우자는 거 아니래. 그게 싸우자는 거지. 대신 후회하지 마세요. 결국 비물을 핑계로 싸움이 시작되고 이보시오 청명도장, 내 충고 하나 하겠소. 청명도장은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화를 보기 전에 그만 화산으로. 안 싸워요? 종남분들은 입으로 싸우시는 모양이네. 먼저 싸우자고 시비 걸어놓고 왜 말만 하신대? 내 수양이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저 쥐털만한 놈을 흠신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 걸 보니 말이다. 빨리 좀 합시다. 날 세우겠네. 좀 덤벼요. 백년 묵은 청명의 탑티어 도발에 이송백이 오히려 걸려들어버리고 전속력 풀파워로 덤벼드는 이송백. 그런데 쉽게 받아칠 줄 알았던 청명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라? 하지만 이송백 또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딱 봐도 어린애 같은 청명이 본인의 검도를 미리 읽고 모두 막고 있었으니 흥분한 이송백은 기운을 모아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하 36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 내력을 뺐다 전력을 다해 휘둘러도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는데 내력을 뺀 검에 저리 나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 우와, 사람 입에서 피가 저렇게 뿜어질 수도 있구나.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네. 누가 봐도. 그때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하필 청명이 맞는 부분만 봐버린 황대인의 아들 은인을 피떡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이제 종남은 은하상단을 개무시하게 된 꼴. 상단에서 나가시오. 애초에 왜 종남의 제자인 그대가 화산의 아이에게 검을 휘두른 것이오? 그건 겨우 기아보다 어린 아이와 비물을 한다는 말씀이오? 그게 종남의 협입니까? 종남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고 이송백은 그저 어린 경쟁파 제자를 공격한 물의 배가 되었죠. 그날 저녁 의식을 잃은 청명의 침소로 누군가 들어와서 청명을 공격하려 하는데 내 일을 방해한 대가라고 생각해라. 잡았다 이놈.
의문의 남자는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던 청명에게 제대로 걸리게 되고 그런 청명을 어떻게든 잡으려 용을 써보지만 뭔가 착각했나 본데 잡힌 건 내가 아니라 아저씨거든요? 거 보세요. 나올 거라고 했죠? 천하제일 꾀돌이 청명의 꾀에 제대로 걸려버린 총각. 마침 종남의 영웅께서 마두를 제압하러 알맞게 등장하셨네요. 구해주러 온 거 맞죠? 어? 내가 왜? 이건 어쩌면 내가 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가? 그렇다면 결국 1시간 넘게 걸린 싸움은 이송백의 승리로 겨우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남은 건 치료뿐. 내 상단의 모든 힘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네. 그리 감격할 것 없네. 그저 당연한 농담하세요? 보상은 화산이 아니라 나한테 해줘야죠. 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나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배에는 더 미친놈인 것 같다. 그렇게 보상을 청명에게 줄 것을 약속받고 치료가 시작됩니다. 청명은 황대인의 몸 안으로 기를 흘려보내는데 그렇게 청명의 심상을 향해 마귀들이 덤벼들기 시작하고 청명은 자신의 정순한 길을 마지막 칼춤처럼 휘두르기 시작하고 느리더라도 뒤쪽부터 조금씩 쌓아온 정순한 내공이 강한 힘을 발휘하고 해치웠나? 그 순간 마귀들이 모두 머리로 도망가 버리고 자칫하면 황대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청명의 선택은 모든 마귀를 자신의 몸으로 흡수합니다. 이제 청명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자신의 몸속에 들어온 끝없는 마귀들을 차례로 정화시켜 나가는데 결국 청명은 끝없는 마귀를 단번에 없애기 위해 단전의 기운을 사지육신으로 퍼뜨리고 목숨을 걸고 모든 길을 폭발시킵니다. 다행히 황대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고 거기 누구요? 누구긴 누구야? 신선이지. 인사를 받으시지요. 그렇게 황문약은 목숨을 구해준 청명에게 평생 은혜를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잘나가는 차원의 패자 종남과의 연을 끊고 망해가는 문파인 화산의 전 재산을 걸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망한 줄 알았던 화산에서 청명이라는 가능성을 본 황문약, 그리고 청명 덕에 은하상단의 체면 실례를 할 수 있게 된 이송백은 순수한 의미의 비물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지금 청명은 은하상단에서 준 음식을 먹고 급격하게 살이 찐 상태입니다. 허락한다면 귀하에게 진정으로 비물을 청하오. 후회할 텐데. 그래도 좋소이다. 대기만성형이로군. 어디 한 수 가르쳐줘 볼까? 그런데 이송백이 쓰는 검술은 환검? 언제부터 종남이 환검을 사용했지? 나는 종남의 새 무공 설화 12식으로 그대를 상대하겠소. 아름답게 꽃이 피는 이송백의 무공. 그런데 청명은 그런 무공을 보고 제대로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일격의 그를 꿰뚫어버리죠. 설화 12식 같은 개소리 말라고! 사실 종남의 설화 12식은 현재 화산에 실전된 무공을 훔쳐서 만든 것이었죠. 그런 이송백을 보곤 곤죽을 만들려다가 참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알아내기 시작하죠. 화산이 불에 탄 것도 마귀의 수행이 아닐지 모르지. 100년 전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강호를 위기에서 구했다. 그런데 이놈들은 되레 그 은혜를 화산의 원수로 갚은 것이다. 감히 화산을 조롱하듯 설화라는 이름까지 붙여 새로운 무학을 만들어내? 너 이거 익히지 마. 예? 익히지 말라니 왜? 익히지 말라면 익히지 마. 비록 다른 문파지만 진정성이 보이는 이송백에게 선물을 하나 남깁니다. 바로 종남이 걸어가야 할 진정한 길을 말이죠. 변초가 난무하는 검식은 종남과 맞지 않는 무학이니까. 그리고 얼마 뒤 사라진 청명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장문인이 달려나오는데 청명이만 너무 예뻐하면 안 된다며 잘못한 건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막아서는 장로들. 그렇게 굳게 마음먹고 청명을 혼내려 하는데 은하상단의 대주 황대인의 등장. 그렇게 은하상단이 화음에 들어서자 모든 사업장들이 안정화되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화산으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보 이분은 화산에 돈 관리한 사람인데요, 청명이 제시인하며 정말 개조합니다. 그야말로 화산파의 복덩이 청명.
그렇게 화사는 재물과 무학, 인재까지 갖추며 점점 문파의 모습을 다시 갖추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아직 화산에 부족한 단 한 가지, 바로 화산이 돌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바로 명성이죠. 거기에 마침 지옥 훈련으로 이미 최강의 헬창이 된 제자들, 자신들의 힘을 시험하고 싶어하던 찰나였죠. 그리고 그 기회, 화종지혜가 다가옵니다. 화종지혜를 앞두고 폐간 수련에 들어갔던 화산파 2대 제자 유이설, 그리고 화산의 후기지수 백천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새가 기울어있던 화산은 종남의 제자들에게 매년 두들겨 맞기만 했었고, 패배의식이 깊게 각인되어 화종지혜만 오면 화산엔 우울감이 감돌았죠. 그런데 유일하게 기뻐하는 한 사람, 종남이랑 비물을 한다는 말이지. 아무리 화산이 개판이라지만 내 새끼를 남이 까는 꼴은 절대 못 보지. 그럼 그 사숙놈들이 패관했다 돌아왔으니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건 그럼 우리라도 이겨야지.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각오는 되어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런데 훈련해도 모자란 시간에 백천을 필두로 한 2대 제자들은 폐간 수련 후 청명 중심으로 바뀐 화산의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었고, 별의별 이상한 방법으로 3대 제자들의 군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당연히 우려했던 일이 생각보다 빨리 터집니다. 청명이 깨달음을 얻는 중인 유이설의 검노를 가르쳐주던 현장을 오해, 사리를 담은 공격으로 군기를 잡으려는 백천. 지금 당장 검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라. 그러지 않는다면 넌 오늘 사숙이 아닌 무인으로서의 날 겪어야 할 것이다. 100년 후배 진짜 패고 싶었지만 팰 명분이 없던 청명은 이 기회를 잡고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여기서 벌어진 싸움박질을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얻어맞아도 사숙조들께 이르지 않겠다는 소리죠. 좋다. 그래도 사내다운 면은 있구나. 너 역시 마찬가지겠지. 아, 네네, 저도 맹세하죠. 이제 백천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넌 이제 대졌다 이 새끼. 요절을 내버리겠다. 오늘 네 버릇을 고쳐주겠다. 내 버릇은 지금껏 고친 사람이 없다 이 새끼야. 끝이 아닌 시작, 청명의 인성교육이 시작됩니다. 하체, 어깨, 머리, 무릎, 발목. 대가리! 대가리! 왜 5번 말하고 6번을 때리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지? 착각하지 마 이 개구리야.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약한 거야. 그럼 넌 올바른 방향을 안다는 거냐? 적어도 사숙보다는. 그렇다면 날 강하게 만들어다오. 강해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카뻘인 청명에게 배움을 구합니다. 약간 고3이 초딩한테 배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가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테니. 날 짜증나게 만든 죄값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 하지만 청명의 분노는 다 풀리지 않았고, 간다! 잃고 시간은 흘러 그들이 화산에 찾아옵니다. 바로 종남. 저는 화산의 장로인 현상이랍니다. 장모님께서는 나오지 않으셨소? 먼 곳에서 손님이 왔는데 장모님이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신다는 말이 왜까? 무례함의 끝판왕으로 장문이를 오라가라는 종남의 장로. 그때 화산에는 무례를 넘어 100년 넘은 능그렁이가 있다는 걸 종남의 장로는 몰랐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놈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지만 능그렁이 같은 청명은 개똥 같은 소리 말고 똑바로 앉아. 불쌍한 조걸 사용의 조인트로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 어쩔 화산을 시전하고, 내가 언제? 그때 나선 잘생긴 청년. 그런데 보아하니 청명 도장은 영 예의라는 걸 배우지 못한 것 같은. 뭐라고요? 너무 멀어서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 와서 좀 말해주실래요? 안 들리세요? 청명은 종남 제자의 신경까지 제대로 건드리고, 자네 3대 제자인가? 그런데요? 그렇다면 나는 자네의 사숙벌 되는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오라가라 하는 것보다 자네가 가까이 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자네가 예의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라면 말일세. 종남의 2대 제자는 예의를 운운하며 화산파 전체의 예절 교육을 걸고 넘어지려 하는데, 하지만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네요. 그럼 그 말을 옆에 계신 장로님께 그대로 전해드리는 건 어때요? 제가 사숙을 오라가라 하는 게 종남의 장로님이 저희 장문인을 오라가라 한 것보다는 예의 바른 것 같은데. 상대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대로 먹여버리는 청명. 아닌가요?
청명의 드립력으로 종남과의 신경전은 이미 압승해버린 화산. 도둑놈들이 제 발로 화산에 걸어 들어온 것도 짜증나는데 감히 장문인을 모욕해? 이봐 사형들 잘 들어. 끼들 저들한테 지면 그때는 내 손에 다 돼지는 거야. 알겠어? 그날 저녁 화산의 2대 제자 백천을 찾은 종남의 2대 제자 진금용.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구나, 동생아. 어떠냐? 네가 지금이라도 엎드려 빈다면 종남에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종남이 아니라 화산, 그 다 쓰러져가는 문파에 입문해 나를 꺾겠다고. 걔가 웃겠구나. 얘도 정상은 아닌 것 같죠? 화산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화종지에 당해 긴장된 분위기 속 고요함이 흐르는데, 그때 갑자기 열리는 화산의 문. 수많은 사람들이 화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은하상당 황대인이 청명의 지시를 받고 데려온 사람들이었죠. 일단 시키는 대로 했어, 소도자. 섬서 땅에 모인 수많은 상인과 관객들. 그럼 준비는 이걸로 끝이고. 그럼 지금부터 금년의 화종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각 문파의 자랑, 문파 제일의 후기지수 화산의 백천과 종남의 진금용의 차렸죠. 형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난 화산의 2대 제자, 장차 화산을 이끌 장문인이 될 백천이다. 복호 청양검 조조남무. 풍암이 객석까지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세. 누가 봐도 진금용의 열쇠였지만 청명은 따분한 눈으로 비물을 보고 있었죠. 설마 뭘 때려야 이기든 말든 하지. 응? 한 대 스치지도 못하는데 이기기는. 온 힘을 다해 진금용을 상대했지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고 해간수련의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죠. 백천은 다시 한번 온 기력을 짜내 상대해보려 했으나 단 1격. 1격으로 백천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천을 밟기 시작하는 진금용. 야, 이겼는데 밟기까지 하냐. 화산의 무학 따위를 아무리 익힌다고 한들 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백천은 포기하지 않고 남은 기력을 짜내 진금용을 상대하려 하지만 너무나 큰 두 사람의 실력차. 진금용은 화산과 백천을 대놓고 조롱하며 종남으로 넘어올 곳을 권유하는데, 망한 문파에 남는 것은 조롱뿐이지. 난 화산의 제자. 화산의 유일한 희망이자 화산의 유망주는 그렇게 무참인 종남의 검수에게 무너집니다. 그간 모두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 이후로 파죽지세로 패배하는 화산파의 2대 제자들. 그런 그들을 보며 내뱉는 청명의 한마디. 지금부터 잘 봐도 2대 제자는 모두 질 테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지는 거야? 줘? 주긴 누가 줘? 응? 네가 방금 그건 2대 제자고. 몸 풀어도 우리가 좀 더 화려하게 해야 할 테니까. 우리? 결국 청명의 예상대로 10연패를 맞이하는 화산의 2대 제자들. 그렇게 3대 제자들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청명아, 멋대로 비무장에 튀어나간 청명. 한놈!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한놈 빨리 올라와! 다 돼지기 전에! 장로와 금룡을 모욕한 청명을 짓밟기 위해 종남의 3대 제자 중 유망주가 올라오는데, 그 방자한 주둥아리를 뭉개주마. 별것도 아닌 게 깝치고 있어! 씨. 돼질라고! 불쌍한 종남의 제자는 거의 트럭에 치인 듯 정확히 3바퀴만 돌아서 땅으로 꼬꾸라졌고, 심지어 종남의 장로조차 그런 청명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지 못했죠. 종남의 3대 제자는 다시 일어나 맞서지만, 아, 이거 허리 통으로 잘린 거 아니야? 하여튼 요즘 애 새끼들은 예의가 없어! 예의가! 종남의 제자를 가지고 노는 청명을 보고 놀란 건 관객들뿐만이 아니었고 화산의 장로들 또한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왜 이겼지? 입문한 지 고작 반년 된 녀석이 강호의 강자 종남의 제자를 묵사발려버리다니. 천재로구나. 화종지회에서 청명의 등장은 단순한 1승이 아닌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인재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죠. 문제는 다음 비무부터입니다. 청명이 기세를 뒤엎은 바람에 관객들은 다음 제자도 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눈치였고, 모든 부담을 짊어진 윤종원 다짐을 하며 비무장으로 향하는데, 사형! 지면 되죠. 안 맞기 위해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시합. 윤종원 청명의 응원에 힘을 얻어 비무에 임합니다. 그런데 종남
종남의 제자는 역시 빠르고 강해 윤종이 고전을 면치 못해야 하는데 왜 전부 보이는 거지? 어느새 너무 강해져버린 윤종. 나 너무 강해져버린 걸지도. 이게 다야?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거든. 나를 망신 주려고 살살하고 있다거나 이러다가 갑자기 확 세진다거나. 건방진 놈! 지난해 비무에서는 그에게 쉽게 처발렸던 윤종이 이번 비무에선 왜 그렇게 그가 작아 보이는지. 청명의 구토와 폭언에 비하면 이건 너무 물렁한 상대. 대체 우리에게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매일 새벽마다 했던 비인간적 지옥 훈련이 화산 3대 제자들의 피지컬과 정신을 말도 안 되게 강하게 만들었고, 청명이 그토록 강조했던 단단함과 기초 검술 내려치기 하나로 상단세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으리. 가볍게 승리를 따낸 윤종. 윤종 사형이 이겼어! 종남을 이겼다고! 지금 등선하시면 아니 됩니다, 장모님. 좋아서 돌아가실 뻔한 장모님. 사형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뭘 해야? 거라. 네. 그냥 나가라. 네? 지고 싶어도 못 진다. 나가보면 안다. 윤종 대사형의 말처럼 화산의 3대 제자들은 너무나 강해져버린 자신과 너무나 약하게 느껴지는 종남의 실력에 모두 놀라게 되죠. 이겼다! 좋아! 이겼다! 그렇게 순식간에 얻어낸 3대 제자들의 10연승, 사질들의 10연패 뒤에 이어진 기적의 승리. 당연히 늘 패자 위치에 있던 화산에겐 더욱 의미가 깊었고 사실상 승리와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는 청명. 무승부? 그딴 건 내 사전에 없어. 겨우 무승부로 끝낼 거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어. 사형들,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데 한 동작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 그렇게 비무장으로 나서는 청명의 등은 화산을 이끄는 자의 등이었죠. 거기 잠시만요. 이쯤에서 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 대회 누가 이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모두가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긴 사람 10명, 그리고 하산에서 이긴 사람 10명, 진 사람들은 빼고 이긴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붙으면 되는 거죠. 대신 이긴 사람은 계속 다음 사람과 다시 비무를 하는 연승전으로. 쫄리면 퇴지시든가. 자존심이 개박살난 종남의 장로는 부들부들 중이었고 결국 이 미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2대 제자와 3대 제자가 싸운다는 건 삼촌과 조카 혹은 스승과 제자가 싸우는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뭐? 누굴 이겨? 사형, 양심이 있어? 꿈도 꾸지 마. 절대 못 이기니까. 그럼 어쩌려고? 계획이라도 있는 거냐? 계획은 뭔 계획이야, 얼어 죽을. 내가 계획이다. 비무장에 선 청명은 한없이 진지한 모습이었고 오늘 전설을 하나 만들어주마, 종남. 종남의 2대 제자들을 개 발라버리는 청명.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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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별한다고 3대 제자 단 한 명에게? 종남의 제자들의 기세가 꺾이자 위기를 느낀 장로는 진금용을 따로 불러 청명을 죽일 것을 명령하죠. 나와, 진금용. 목숨을 걸어 세상을 구한 화산의 뒤통수를 치고 무학을 훔쳐간 종남에게 벌을 줄 시간입니다. 그럼 제대로 가져가 봐. 미놈들이 가져가려던 게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 말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은 화산의 3대 제자 청명이 아닌 매화 검존 청명으로서의 과업이 된다. 그 미래의 선물 하나 드리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선물을. 이제 금룡과 청명의 비무가 시작됩니다. 사라졌! 3대 제자를 무시하던 2대 제자들까지 한마음이 돼 청명을 응원하고 있었고, 너무 빨라. 눈으로 쫓기도 벅찰 정도로. 진금룡은 역시 그 무공을 사용하고 맙니다. 설화 본분! 어지간함이라면 이 환상적인 검 앞에 넋을 놓고 당하겠지. 군더더기 하나 없는 동작과 거기에 실리는 위력이 나조차 감탄할 정도의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 묻겠는데 그 검 안에는 대체 뭐가 담겨있죠? 그리고 아까 그거 말인데요, 설화 12식 화산의 검을 제법 잘 따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하죠. 화산의 검은 더 빠르고 더 날카롭고 더 화려하니까요. 더는 말을 섞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오늘 이 검술에 죽는다.
아름다운 검술 끝에 펼쳐진 종남의 눈꽃. 도망갈 공간은 없다. 극성 설화 12신 설화만천. 하지만 종남의 검은 화산의 매화검을 겉모습만 따라했을 뿐. 저 자세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건 매화 검법만이 아니거든. 화산의 검수라면 결국 피워낸다. 매화참! 청명의 일격은 종남의 눈꽃밭을 가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청명의 매화 꽃잎들은 금룡의 설화를 흩어버리고 나의 설화가 사그러지고 있어. 어째서? 전부 허상이니까. 화산의 검은 매화를 흉내내지 않는다. 화산의 검은 매화를 피워낸다. 매화가 아니다. 개화다. 결국 화려한 화상을 줬던 종남은 100년이 지나서 피어난 매화에 화산의 검에 철저히 무너지게 되고 앞으로 검을 휘두를 때마다 청명의 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는 강함의 끝은 곧 청명이 되겠죠. 그것이 청명이 종남에게 하는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화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매화참! 이것이 화산의 검이다. 매화류. 결국 진금룡을 포함한 종남의 검수들은 섬서의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고작 14살쯤 된 소년의 검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이번 화종지회는 화산의 승리다. 우리가 종남을 이겼어! 3대 제자와 청해지던 2대 제자들까지 하나가 되어 승리를 만끽합니다. 이 순간을 즐길 수 없는 한 남자 종남의 장로.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일격에 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자주 뵐 것 같은데 다음에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아간다. 청명아, 애썼다. 별 말씀을요, 장모님. 그렇게 인재와 미래가 있음을 증명한 화산파는 화종지회를 통해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게 되고 화산에 투자하겠다는 상인들은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중원 전역에 소문이 나게 되는데 꽃이 피고 다시 지고 세상의 매화가 두 번 피고 지는 시간이 흘러 첩첩산중 절벽 끝자락에 있는 화산파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계십니까? 객이 화산을 방문하기를 청합니다. 계십니까? 제 이름은 위소행. 화산의 속가인 화영문에서 온 사람입니다. 화산의 새가 기울자 모든 속가들과 문파들이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등을 돌리지 않고 연을 함께한 화영문. 그 제자가 도움을 구하고자 화산을 찾아온 것. 청명, 화종지의 영웅, 화산 식룡, 청명 도장을 모셔가고 싶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화영문 도장 건너편에 무당파에서 세운 종도관이라는 무관이 생기며 화영문의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계속된 도발과 함께 종도관주와 비물을 펼친 화영문주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데 이 기세를 몰아 종도관은 무당파 본산에 지원 요청까지 한 상황. 2년 전 단신으로 종남 모두를 꺾었던 화종지회의 영웅, 그 화산 식룡 청명 도장을 꼭 모셔와야만 한다고. 근데 이거 누구야? 이거 청명이 아닌데? 장로들은 긴 고민 끝에 결국 청명을 풀어놓기로 속가에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2년간 폐간 수련을 마친 청명이 등장합니다. 아우 쓰바. 벽곡단만 처먹다가 물려 돼질 뻔했네. 이래서 폐관은 안 하려고 했다니까. 폐간을 마치고 나온 청명의 모습은 꽤나 훈훈한 미청년이었지만 오늘이야? 그러니까 무당의 속가놈들이 우리 속가를 친 것도 모자라서 본산의 말코들까지 불렀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무당놈들 대가리까지 다 깨버리고 남영에 다시는 발들이지 못하게 무관까지 불질러버리면 깨끗해지는 거지? 뭐? 불을 질러? 거기 도관이다 이 미친놈아. 으유, 도관은 안 타냐? 불 앞에선 종남관이고 화산이고 다 평등한 거야. 종도관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화산이 왜 나와? 왜? 우리도 다 텄다며. 저놈을 진짜 보내도 되겠느냐? 너무나 늠름하고 강하고 뻔뻔하고 천방지축 청명이란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홀로 보내기엔 강호가 너무 위험하다는 것도 사실이었죠.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 이 제자가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화산 신룡이라는 벼로가 붙은 청명은 이제 다른 문파에서 제거하려고 들 수도 있는 후기지수. 그렇게 화산의 장로들은 믿음직한 사용자들과 함께 청명을 보내기로 결심하죠. 너무 염려 마세요. 모두 제 시간 안에 모일 겁니다. 마침 저기 오시네요. 일찍 나왔네. 가거라. 남영으로 가서 화영문을 돕고 화산이 건재함을 분명히 알리고 오거라. 다녀오겠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믿음직한 사용자들과 함께 강호에 발을 내딛는 청명. 화산의 미래를 짊어질 5 청년은 달라진 화산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러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좋아하시던 화산기한 2부가 기환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급박 터지는 수요일 웹툰 1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낭만적인 바로 그 웹툰 화산기한. 다시 쿠키 구우러 가시죠. 제가 화산기한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렇게 막 영상도 찾아다니면서 댓글도 달고 그랬어요. 10개월 전에. 이게 배댓이에요 지금. 와 너무 좋다. 미친 작화와 미친 연출로 글로벌 9억 뷰를 찍은 인생작이죠. 1부가 청명이 귀환하고 화산의 내실을 단단히 한 후 화종지에까지 에피소드였고 2부부터는 강해진 화산 사용들과 더 괴물이 되어버린 청명이 본격적으로 강호에 뛰어드는 화영문 에피소드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2부 미리 보기를 다 봐버렸습니다. 진짜 안 본 눈 삽니다. 비가 작가님의 원작의 킹작을 스튜디오 리코가 가작으로 1부가 사이다였다면 2부는 스트롱 사이다. 이제 늠름한 모습을 갖추게 된 화산파 제자들은 강호에서 만난 강적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려 나갈 텐데요. 정말 스토리와 철학과 사이다와 정말 웃긴 유머가 1대1 비율로 맛있게 섞여있으니까 정말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너무 스포였나? 화산기한은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홍시호 성우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홍시호와 네이버 웹툰이 콜라보한 화산기한 오디오 드라마도 있으니 이번 영상 속 성우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울렸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청명한 고몽이었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